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180석 슈퍼 민주당을 이끄는 초대 원내사령탑에 도전합니다. 이제 4선이 되는 김태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YTN 시청자들께 소개 먼저 해주세요. 여기 예. 보시고.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4선이세요. 예, 비결이 뭔가요? 뭐 열심히 했습니다. 60% 넘게 거의 예, 득표를 하셨고 60% 넘었습니다. 3만 표 차이가 났어요. 예, 3만 표 조금 넘게 차이 났습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소감이나 우리 수정 구민들께서 저 믿고 네. 또 일을 시켜 주셨는데요. 이 과분한 사랑, 성원 이게 큰 책임으로 옵니다.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주신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보답해야 되겠다. 일을 더 잘해서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골목골목 누비는 뚜벅이 유세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막 먹방도 찍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힘들고 불편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 방침이 가급적 조용하게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걸 네. 준수하면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유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세도 최소화하시고. 자제하고 그리고 뭐 사무실에도 이렇게 큰 규모의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했어요. 네. 로고송도 안 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할게 없어서. 할게 그냥 골목골목 네. 다니면서 가게 들어가서 또 주인들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 네. 그다음에 시민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장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바로 들어서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그 뭐 관계기관에 통보 연락해서 즉시 그러니까 해결하고 했던 게 많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 선거운동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집권 여당의 압승 180석을 얻는 데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호재 악재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네.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는 잘 짜여진 매뉴얼이 있고 또 부족하면은 더 보완해서 네. 실행을 했던 게 아주 컸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매우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시스템, 네. 그리고 높은 의료 수준, 체계. 의료 체계와 수준, 또 의료진들의 헌신,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성공리에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요. 이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180석 슈퍼 민주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좀 좋아할 만도 하신데 이해찬 대표 연일 열린우리당 아픔, 트라우마, 겸손 이런 얘기들 하세요. 네. 그때도 그때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그때 152석, 이번에 이제 합당하게 되면 한 180석 네. 가깝게 되는 건데 과반을 넘겼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제 열정들이 다 넘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개별 목소리도 정제되지 않은 상태 네. 속에서 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분출이 됐었고 네. 또 개혁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중압감이 있었는데 일의 순서를 잡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또 겸손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열린우리당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열정과 겸손을 동시에 어떻게 보면 무장하고 네.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가 이해찬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당선자 모두에게 강하게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시 초선으로 입성을 하셨었는데 그쵸? 기억을 아직도 또렷이 하고 예, 계십니다. 예. 어쨌든 180석이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이에요. 그래서 21대 국회 첫 해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저에게 180석을 주신 것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특히 네. 경제
네. 경제를 잘 지키고 일자리를 잘 지켜라 이런 이제 주문 아니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이 대단히 우리 어떤 삶의 형태나 산업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네. 빠른 속도로.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 네.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국회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일하는 체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상시 운영 체계가 되지 네. 않으면 어떤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 이 수기를 충분히 하고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시급하고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고 그리고 이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이 상시 국회 운영 네.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결정을 늦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장치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원내대표에 출마를 하신 거겠죠? 예. 어떻게 뭐 지금 총선 이후에도 쉴 틈 없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민심보다 의원님들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작년에는 진짜 겁없이 했는데 네. 예, 올해는 많은 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더더욱이나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지셔서 그렇죠. 아직 다 이제 등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서 선거 환경은 대단히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김태년이 일을 맡으면 잘하더라. 음,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내더라. 네. 마무리를 하더라. 네. 이런 평가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권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네. 국정과제를 설계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초기에 이행을 주도적으로 주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적임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하면서 늘 했던 일이 당정청 조율이거든요. 그렇죠. 당정청을 조율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하되 결정하게 되면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네. 제대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들을 늘 해왔었습니다. 네. 그 시스템도 제가 만들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180석에 맞게 또 코로나 이 위기를 대응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당정청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제가 그래도 더 경험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 어쨌든 야당하고 협치.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180석이 돼서 매우 커서 103석이 작게 보이는데요. 네. 103석도 큰 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당하고 이제 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야당 때도 예를 들면 정치개혁특위나 예결특위 네. 간사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었고 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법률이나 정책이나 예산 관련해서 야당과 네. 많은 협상을 해서 또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21대 국회 첫 해 보통은 이제 국정 4년 차니까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국정과제를 이제 그렇죠. 관리 단계로 가는 임기 거 아니냐 후반기니까.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새로 집권했다, 새로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자세로 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네. 김태년이 첫 번째 정치의장으로서는 적임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정책통 일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슬로건으로도 뽑으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여의도 와서 보니까 친문 핵심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적인 지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괴리감, 온도차 왜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자기 정치 그러니까 뭐랄까 화려한 정치에 능숙하지를 못합니다. 네. 일을 맡으면 어떤 팀플레이를 하면서 반드시 네. 이 일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또는 네. 제가 맡았던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사실 인물과 구도인데 지금 구도상으로는 전해철 의원님하고 두 분이 친문 쪽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불리한 게 아닌가, 표가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네. 우리 당에 무슨 파, 무슨 개 네. 이렇게 분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당 의원 지금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친문이냐 아니냐. 다 친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땀 흘렸던 뛰었던 네. 사람들이고 네. 구성원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어깨 걸고 손 잡고 협력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건 친문이죠 다. 네, 모두가 친문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아마 이제 의원님들은 그걸 가지고 네. 이번 원내대표를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누가 더 일을 잘하냐, 네. 누가 더 성과를 낼 것 내겠거냐. 같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말씀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사선이 되는 중진 의원 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의원님으로서 마지막 짧게 여기 보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이 180석의 의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정과 이 겸손으로 무장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성원 반드시 코로나 극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 첫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이제 사선이 되는 김태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